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황종민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심장 삽입 전기장치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장 질환을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환자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협심증은 잘 알고 계시는데 부정맥 이렇게 하면은 부정맥이라는 단어는 아주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것이 심장의 전기 문제다. 이런 것은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해 드리면 조금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이런 혈관이니까 수도관의 비유를 좀 저희가 해본다면은 부정맥은 전깃줄의 비유를 해볼 수가 있고 심부전은 이제 집이 망가지거나 손상받는 그런 문제로 이제 비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다 연관은 있지만 더 독립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집이랑 똑같다. 물이 잘 들어야 되고 전기도 잘 들어야 되고 집도 쌩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각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중에 전기 문제인 부정맥을 이제 진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환자분들이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슬라이드를 제가 진료에 활용하고 있고 심장 삽입 전기 장치라고 하면은 심장하고 전기하고 언뜻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채널에 많은 동영상들이 이제 부정맥 관련 동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다들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심장은 전기 전달 체계가 있고 스페셜라이즈드 컨덕션 시스템이 있고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부정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전기가 끊어지는 방실 차단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는 심실빈맥 그리고 이제 부정맥의 거의 최종 단계인 심실세동까지 이 전기줄이 고장나면 혈관이 괜찮고 집도 괜찮아도 전기만 고장나도 이제 심장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장 삽입 전기 장치는 이제 카디악 임플란터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이제 번역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줄여서 이제 CIED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점점 많이 쓰이게 될 단어 같습니다. 제너레이터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진료실에 갖다 놓고 보여드리면 이게 심장에 다 들어가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단어가 좀 그렇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심장과 관련하여 몸속에 삽입하는 전기 장치이고 심장에는 주로 리드가 들어가고 제너레이터는 주로 피부 밑에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장 삽입 전기 장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제 그림이 이 CID 관련한 교과서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제목이 그대로 CID로 할 수 있는 치료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페이싱, 디피브릴레이션, 그리고 리싱크로니제이션. 이 세 가지가 크게 CID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CID의 기본 구조는 이제 제너레이터와 리드로 잘 아시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은 페이스메이커이고 A 제너레이터고 중간은 이제 ICD의 제너레이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리드와 연결이 되고 리드는 또 심장에 이제 고정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배터리, 그 다음에 회로, 그 다음에 이것들과 리드를 연결할 수 있는 헤더 크게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고 ICD 같은 경우에는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캐패시터 그리고 배터리가 좀 더 큰 그래서 이제 페이스메이커 제너레이터보다는 ICD 제너레이터가 훨씬 크게 되겠습니다. 이 리드는 이제 왼쪽의 이 스크루 타입 그리고 오른쪽의 갈고리 타입 타인 타입으로 이제 크게 나누어지고 이 스크루는 말 그대로 나사처럼 심장에다가 스크루하는 그런 방식으로 심장에 고정을 하게 되겠고 갈고리 같은 경우는 트라베큘레이션, RA 어펜디지의 트라베큘레이션 그리고 RB 에이픽스의 트라베큘레이션에 걸어가지고 고정을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는 한쪽 끝은 심장에 고정을 하게 되고 이제 나머지 반대쪽 끝은 헤더를 통해서 제너레이터와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CID는 주로는 이제 왼쪽 어깨.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도 오른손잡이가 많으시고 저희도 이제 술자도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의 왼쪽 가슴에 시술하는 게 이제 저희도 편하고 환자분도 편하고 그래서 왼쪽에다 하지만은 여러 사정상 왼쪽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오른쪽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는 왼쪽에 하게 되겠고 왼쪽의 이 서브클라비안 에리아, 펙토럴 에리아에
피부를 이제 절개를 해가지고 제너레이터가 들어갈 포켓을 만들고 이 제너레이터와 심장은 이제 리드로 베인을 통해서 연결하는 이게 기본적인 CID의 삽입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ID로 할 수 있는 치료는 이제 어떤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싱. 그래서 이 페이스메이커는 이제 워낙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대표적으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 그리고 AV 블락 이 두 경우가 선맥의 제일 큰 원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너스 노드 그래서 발전소가 기능을 잘 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이제 전기를 대신 내어주고 만약에 전기줄이 끊긴 경우에는 전기줄이 끊어지기 전의 신호를 전기줄이 끊어진 다음의 신호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페이스메이커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심장은 이런 하트 모양은 이런 방식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누워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위쪽이 에이트리움이 되겠고 이제 이쪽이 벤트리클 이렇게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는 에이트리움에 사이너스 노드는 하나는 이 사이너스 노드 근처에 그다음에 하나는 벤트리클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에는 에이트리움에 있는 리드가 작동을 하게 되고 이 블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트리움 신호를 받아서 이 벤트리클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빈맥의 치료, 대표적으로 이제 카디오 버전과 디피브레이션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카디오 버전은 이 RONT를 피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심장이 디폴과 리폴라리제이션을 반복할 때, 특히 리폴라리제이션 끝부분이 벌러러블 피어리어드라고 해서 이 부분에 PVC 혹은 샥이 들어가게 되면 VF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 R웨이브를 계속 맞추다가 R웨이브에 샥을 주게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카디오 버전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R웨이브에 싱크 표시가 있고 R웨이브에 정확하게 샥이 들어가고 이후에는 이제 심장의 전기가 모두 사라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이너스 노드가 제일 빠른 페이스메이커니까 거기에서 나온 심장 전기 신호가 모든 심장을 지배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카디오 버전 디피브레이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긴 하지만은 어쨌든 심장이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완의 마지막 끝부분이 벌러러블 피리어드고 이쪽에 샥이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VF가 되겠습니다. VF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이제 디피브레이션 그냥 바로 이렇게 심장의 주기와 상관없이 VF는 또 심장의 주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샥을 딜리버리하면 이제 심장의 전기 신호가 한번 딱 사라지고 다시 원래대로 리듬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ICD는 임플란터블 카디악 디피브릴레이터가 아니고 저도 학생 때 그렇게 혼동을 했었는데요. 임플란터블 카디오버터 디피브릴레이터다. 카디오 버전과 디피브릴레이션 두 치료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ICD의 삽입 기본 구조는 페이스메이커와 동일합니다. 그죠? 팩토럴 이어리아에 포켓이 들어갈 곳을 이제 만들고 이것과 심장은 이제 리드로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페이스메이커랑 다른 점은 이 ICD는 제너레이터가 이제 크죠. 말씀드린 대로 높은 전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커패시터 그리고 배터리가 좀 크고 이 리드 역시 굵고 이 샤코일이 들어갑니다. 전류의 증폭을 위해서.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제너레이터가 페이스메이커보다는 확실히 크고 그 다음에 이 리드가 벤트리클에 들어간 리드가 훨씬 더 굵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한 샤코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이제 차이를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ICD가 있다. 그러면은 심장병이 좀 큰 분이구나.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리싱크로니제이션 테라피입니다. 그래서 비동시성이 무엇이냐? 아마 이제 국시에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실이 동시에 뛰지 않는다. 어떻게 동시에 뛰지 않느냐? right ventricle과 left ventricle 혹은 left ventricle의 septal wall과 lateral wall이 동시에 뛰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제 밀리세컨드 정도의 차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 그림이 좀 흐릿하긴 하지만 보시면은 이 왼쪽은 싱크로니가 지금 없는 디싱크로너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벤트리클의 이 이제 요쪽 끝하고 요쪽하고 septal wall과 lateral wall이 약간 시간 차이를 두고 수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뒤뚱거리기만 하고 피가 효과적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수축하게 만들어주면은 조금 더 피가 확실하게 스트로크 볼륨이 훨씬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디싱크로니는 심실 기능 저하의 한 원인이자 결과가 되겠고, 리싱크로니제이션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디싱크로니를 보이는 심장을 동시에 뛰게 만들어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누가 이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심부전 환자 중에 이 오른쪽 아래 이건 무슨 심전도인가요? 그래서 이것은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락입니다.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락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레프트 번들은 나중에 액티베이션 되고 라이트 벤트리클 혹은 라이트 번들 먼저 액티베이션 되고 그 다음 레프트 벤트리클이 액티베이션 되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부전 환자 중에 특히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락을 보이고 에코상에서 디싱크로니가 확인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 카디악 리싱크로니제이션 테라피의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어떻게 리싱크로니제이션 하느냐 해서 RA RB 리드는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리드 하나를 더 CS로 해가지고 이 LV 에피카디움의 리드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도카디움보다는 좀 스레숄더가 높고 라테랄 베인이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제 잘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효과적으로 심장을 동시에 뛰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전선이 이제 세 가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제동기와 치료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CRT랑 페이스메이커를 결합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CRT랑 ICD를, 그래서 CRT-P와 D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져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드가 거의 세 개죠. RA 리드, RB 리드는 그대로 있지만은 CS를 통해서 하나 더 레프트 벤트리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싱만 하게 되면은 CRT-P라는 기계도 있고, 여기에 이제 ICD 기능까지 더해지게 되면 CRT-D 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개발된 새로운 이제 CID들에 대해서 말씀 간략히 드려보면은 이제 서브큐 ICD가 있죠. 그래서 리드가 혈관을 통해서 심장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는 뭐 이제 그 베인이 막혀가지고 그렇게 손이 좀 붓는 그런 사소한 불편에서부터 저희가 제일 골치 아픈 경우는 이제 감염이 되겠죠. 아무래도 피부 밑에 제너레이터가 크게 있게 되면은 인펙션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로컬 인펙션이면 그것도 괜찮은데 좀 늦게 온다든가 그러면은 이 로컬 인펙션이 리드를 타고 엔도카다이티스가 되는 것이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부작용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극복하고자 첫 번째 이제 ICD 같은 경우에는 서브큐 ICD 그리고 이제 페이스메이커는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가 이제 나왔는데 이 서브큐 ICD는 이제 우리가 샥을 치는 그 위치입니다. 그렇죠? 여기 샥 치고 여기 우리 샥 패드를 그 라이트 어퍼스터는 그 다음에 에이펙스에 두게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리드와 제너레이터를 위치시켜가지고 이제 그 샥이 들어가는 그 벡터 안에 심장이 놓이게 하는 그런 새로운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는 거의 새끼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이제 기계를 아예 심장에 넣어버리면 이제 페이스이 되는 것이죠. 배터리는 뭐 거의 10년 혹은 비슷하게 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이제 단점은 지금 이제 VBI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VDD도 이제 개발은 되었는데 이 에이트리움에 아직 리드를 고정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에이트리움이 얇기 때문에 에이트리움에 뭔가를 고정하는 것은 어렵고 벤트리클만 고정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VBI만 되고 아직 VDD는 국내에 들어오지는 않았고 VDD 역시 에이트리움의 모션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리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VBI 페이징가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저희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이제 컨덕션 시스템 페이싱입니다. RB 에이펙스에 리드를 두는 것이 스탠다드가 되겠지만은 물론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안 생깁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면 페이싱 인듀스드 카디오마이패시가 오는 것이 제일 또 골치가 아픈 합병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고자 가능하면 이제 RB 리드를 컨덕션 시스템에 가깝게 페이싱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뭐 결과는 고무적인데 조금 더 임상적인 안정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결과를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B 리드가 RB 에이펙스가 아니고 다른 곳에 밖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리드 디슬라이지먼트가 아니고 이 조금 더 컨덕션 시스템에 가깝게 페이싱 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은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고 가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전기 기구들은 크게 CIAD랑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치과 치료도 저희와 연관이 없고요. 수술의 경우에는 이제 보비를 사용하면 이 보비가 전기로, 그죠? 일렉트리컬하게 지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전기 신호를 얘가 때문에 교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센싱을 좀 꺼버리는 그런 모드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MRI 촬영 시에도 이 MRI도 이제 마그네틱 일렉트로 마그네틱을 이 커런트를 만들어 가지고 찍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도 노이즈를 탈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쓸데없는 샥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MRI 촬영 시에도 모드 변경이 필요합니다. 최근 뭐 한 3년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만은 한 거의 최근에 새로 삽입한 박동기는 MRI 촬영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그 이전에 삽입했다거나 혹은 최근에 뭐 제너레이터 교체만 진행한 경우에는 환자분이 다니는 병원에 문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또 말이 좀 길어졌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